시작하자마자. Hello everyone. 안녕, 안녕. 안녕. 지난주에 좀 무거운 주제로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좀 삶과 죽음, 뭐, 아, 특히 빌리 때문에, 강아지 근데, 때문에. 아빠는 댓글을 모르시겠죠? 무슨 댓글? 우리의 팟캐스트에 달리는 댓글? 아, 몰라. 내가 잘 안 들어가 봐갖고. 바빠갖고, 어, 거기 들어갈 여유가 없어. 나도 내 것도 그, 잘 안 보는 게. 한 분은 근데, 이제, 어, 한 분은 본인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해 빠져 있었던 이야기랑 10살 된 고양이 키우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그래, 그지. 네,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또 본인이 키우셨던 이제 그 강아지의 그가 병으로 이렇게 죽고 난 뒤로 좀 마음고생하셨던 어, 거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러게. 그래서 막 마냥 우울하고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좀 이렇게 그 다운된 내용이지만 이게 또 우리가 한 번은 살면서 누구라도 어, 한 번은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맞아요. 누군가와 뭐 이렇게 뭐 대화도 해봐야 되고 필요하지. 그래서 또 다른 맞아요. 사람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또 이렇게 교훈도 얻고 아니면 뭔가 배우고 그래서 뭐 나쁘지만 않지. 그래. 그래 근데 그래도 뭐 오늘은 의미는 있었지. 오늘은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어, 하자면은 이제 궁금하다. 오케이. 이제 요새 그 흑백 요리사가 유행을 하잖아요. 뭐 야다이도 야다이라. 근데 흑백 요리사에서 이제 그 임성근 셰프님이 요즘 유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 임성근 누 셰프님. 임성근. 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이제 각 중간중간에 봐가고 쭉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임짱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임장 이제 그 어, 조리 기능장님이신데 어, 이제 이분이 유튜브 스타일이 아빠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막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한 이런 그 중년 남성의 이런 어, 그거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하는 거랑 막 번개하고 어, 막 유튜브 올릴 때도 자막이라던가 막 편집 방식이라던가 막 제목 다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거 막 썸네일이라 그래. 그런 게 아빠는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와 이게 참 이런 것도 근데 이 임성근 셰프님은 보니까 팀이 있어요. 어, 100% 본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어,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 아빠가 어릴 때도 참 우리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하셨고, 어, 그리고 어릴 때 또 아빠가 그 캠코더도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빠가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유튜브는 아빠랑 나랑 같이 시작했지만은, 음, 어쨌건 아빠가 개인적으로 이제 편집하고 막 뭐 그런 것들 되게 즐기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창작 활동을 되게 즐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아빠의 심리 상담 교육 이런 거 말고 아, 아빠의 이 창작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음. 그 사진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진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 왜냐면은 아빠 막 카메라 같은 것도 되게 관심 깊게 보고 항상 우리 어, 베스트바이나 그것도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코스트코를 갔는데 코스트코 어, 가서 또 카메라를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막 드론 그렇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빠 항상 이런 막 촬영 장비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단 말이야. 그때는 아, 디지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당연히 없었지.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아빠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빠의 첫 카메라가 논이 태어났을 때 샀다고 들었는데 뭐, 그 전에도 음, 사진에 대해 관심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첫 카메라를 산 게 논이 태어났을 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학 시절이었던 것은 맞아. 유학 시절에, 어, 너가 말한 대로 코스트코, 그때는 이름이, 코스트코가 그 전에 이름이 프라이스 클럽인가 막 그랬던 걸로 아, 기억돼. 그 프라이스 클럽. 프라이스 클럽. 프라이스 클럽.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바뀌어가고 코스트코로 바뀌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출해갖고, 뭐, 우리나라도 전국에 어느 도시 정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도 심심찮게 가끔씩 가서 장을 보지만 미국하고 구조나 뭐 아주 똑같잖아. 아무튼 처음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데를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누가 회원증이 있는 사람이 뭐 우리를 데려갔지 구경시켜주더라고. 와, 뭐 너무 놀랬지. 뭐 그냥 백화점만 보다가 그런 창고형 그잖아. 창고형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창고형 뭐 창고형 백화점? 도매상? 도매상? 뭐 어쨌든 엄청나게 크고 세련된 그런 건 없지 당연히. 그렇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 고객들이 마음껏 구경하고 뭐 하여튼 사갈 수 있는 천장 위에까지 그리고 뭐 쫙 너무 막 그게 일종의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더군다나 못하지. 미국에서도 이제 그때 처음 가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카메라를 사려고 그때인지 뭐 언젠가 어쨌든 카메라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에, 사진을 너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 왜냐하면 기억이 선명치 않아. 다만 어, 카메라를 사고 싶다라는 거는 늘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뭐 계속 뭐 솔직히 돈이 없었고 근데 미국 유학 시절에도 이제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그래도 만질 때니까 만질 때니까 한번 마음을 먹고 이제 쭉 봤는데 그때 봤던 게 이제 그때 샀던 게 캐논 일제 캐논 캐논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캐논인데 캐논 T T70 캐논 T7이라는 모델인데 T70이지. 근데 어떻게 그걸 사게 됐냐? 몰라. 누가 이거 좋다고 우리 유학 동기생 중에 이거 좋다고 추천을 해서 나는 카메라를 잘 몰라. 지금도 카메라는 잘 몰라. 다만 이제 본론이 그거겠지만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는 재밌어. 왜 재밌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샀어. 샀는데 논이 태어났을 때 그때 샀다고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어. 그 전에 이미 사놓은 거를 그때 갖고 갔는지. 근데 그날 후레쉬가 터져야 되는데, 후레쉬가 안 터지면서, 후레쉬 장치를 안 하고, 이제 왜냐면 카메라 찍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후레쉬 뭐 장치를 갖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나오는 그때 실내에서 후레쉬를 안 터뜨려요. 그게 없어갖고, 좀 선명하지 않아. 누나 처음에 아기 상태에서 어, 이 엄마가 안고 있거나 뭐 하여튼 내가 안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내가 안았지. 내가 안은 그걸 아마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제 찍어줬던 것 같아. 좀 희미해서 그게 참 아쉬워. 그때 후레쉬가 터져갖고 뭐 일반적인 것처럼 선명하게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참 아쉽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추억인데 뭐가 재밌냐, 이렇게 이제, 엄마도 나한테 물어. 왜냐, 엄마는 카메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뭐,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찍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빌리 있을 때도 그렇고, 빌리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갖고 있어. 강아지 사진.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알다시피 공원이 있잖아. 앞에 산이 있고, 등산 가면 항상 카메라를 갖고 와서 이제 찍기도 하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야. 어떤 꽃이나, 풍경이나 이걸 찍는 그건데, 요건 나 좀 이따 이야기하더라고. 너희들이 이제, 이제 논의가 태어나갖고 성장하는 과정에 너무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게 너무 좋은데
카메라를 안 들이댈 수가 없잖아. 그 모습, 그 장면을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수시로 가면서 막 사진 찍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새 폰카 같으면은 대충 하면 잘 찍혀. 근데 T7이만 해도 좀 고급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못 써. 그 대신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지금 이제 화면이 참 잘 나오네. 화면이. 이거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내 카메라가 나 손도 안 댔는데 뭐 카메라 원래 기능이 이런 기능인데 그전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나왔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지난주에도 내가 이거 신기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신기하네. 내가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뭐 저절로 되잖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초점이 맞으니까 이게 보기 좋고, 또 아기 모습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초점만 맞아버리면 사실은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점 맞추느라고 너들한테, 특히 너니한테 뭐 핀잔을 많이 들었지, 너 어릴 때. 그렇지만 이제 아기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많이 찍었어. 그 사진들을 아직도 소히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날 때 어떨 때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로 한다고 사진 이제 옛날에는 다 현상해서 요만한 걸로 뽑아내잖아. 그 하나하나 이제 카메라로 대갖고 이제 찍고 해서 파일로 해갖고 디지털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뭐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너들은 별로 사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너들이라도 관심 갖고 뭐 하면은 또 너들한테 보여주려는 재미로 보내준다는 재미로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내 재미로 또 엄마도 뭐 또 옛날에 참 몇십 년 전에 너희들 어릴 때 좀 보면 좋을까 너도 가끔씩 보여주면 뭐 그냥 아이고 귀엽다 그러고 넘어가지 그걸 갖다 보관하는 것은 보관하고 그 정도는 애착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빠한테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놀러를 많이 다녔잖아. 이제 너들 데리고 뭐 놀러를 막 이러는데 그 모든 것이 추억이란 말이야. 그런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야. 재밌게 놀고 막 하하 웃고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들 어디 가서 뭐 어떤 경치가 풍경이 또 유적지에 갔는데 유적지에 이런 걸 지나가 버리면 다 놓치는데 뭐 기억 속에는 있겠지만 그걸 뭔가 좀 흔적에 남겨서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 생각을 상상을 내 혼자 하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찍었어. 근데 확실히 내 어릴 때 놀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진 찍는 거 시아빠도 사진 많이 안 찍고 내, 대- 그렇지. 내 아빠가끔 열심히 찍은 사람이 잘 대부님도 없지. 사진 별로 안 찍고, 또 그래. 그 어. 한별이 형, 한소리 누나네도 별로 사진 안 그거는 뭐 더더욱 찍고, 관심 없지. 그랬는데, 이렇게 항상 아빠만 이렇게 카메라 들고, 또 특히 그 아빠 가끔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그거 그렇지, 갈 그렇지, 때, 그렇지. 그때도 아빠가 사진 대학원생들하고 찍고 뭐,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과에 약바에 대학 선배 교수님이 계셨단 말이야. 같은 대학에, 같은 우리 과에, 같은데 내 경북대학교는 경북대학교인데 교육학과는 같은 경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내보다 나이가 뭐 좀 많아.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독특한 취미 중에 하나가 어딜 가도 이제 예를 학생들하고 이제 뭐 단체로 또는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와. 그리고 다 찍어. 그리고 며칠 후에 또는 한 일주일쯤 후에 가면 연구실로 불러모아. 그러면 사진을 쫙 배치해놔, 배열해놔. 자기 사진 찾아가라 이거야. 음, 그러면 우리 뭐 교수님들 사진도 물론이지만 학생들 뭐, 뭐 두 명씩, 세 명씩 찍는 그런 것도 있고 독사진도 있을 테고 전체 사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사진은 전체 사진만큼 숫자만큼 뽑고 예를 들어서 두 명 찍었으면 두 명분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 뽑아갖고 넓은 테이블에 그 연구실이 굉장히 넓었어. 그래서 이제 테이블도 굉장히 넓었어. 그쫙 펼쳐놓고 이제 각자 자기 거 찾아가라.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사람 신나게 찾아가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는 사진 하나 찍고 그걸 뽑아내는데 다 돈이란 말이야.
이거 현상하는데 필름 사야 되지. 맞아요. 에? 그 두루마리 필름 사야 되지. 그걸 현상소에 가서 사진관에 가서 현상해야 된다면 그것도 다 돈이 들어. 근데 이분은 그걸 전부 자비로 한 거야.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즐거움인 거야, 그게. 그 돈 없는 게 아니니까. 그 돈이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돈은 들지만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교수로서 능력은 당연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그냥 사진 찍어주는 재미, 또 사람들이 사진을 찾고, 잘 나왔다, 어쩌다 하는 그걸 또 듣고 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그분한테는 행복이 아니었냐, 내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도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고, 또 내 자체가 또 그런 흥미와 관심, 그 다음에 너희들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이거. 그게 아마 합해진 것 같긴 해. 그래서 지금 너 말 맞다나, 우리 주변에, 그때 우리 교수 아파트에 살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빠처럼 열심히 카메라 들고 찍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애들도 많이 찍어줬잖아, 내가. 음, 어, 아마 나도 별로 없네. 다만 우리 학과의 그 선배 교수님이 그런 걸 아주 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하셔서,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좋아 보였지, 당연히. 예, 좋아 보였고,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다음 아빠가, 나중에 이제 캠코더로 넘어갔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그 아빠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것도, 그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그러게, 그림 그런 거, 나의 나도 잊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 국민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앉아갖고 이제 나 혼자 그 공책이나 종이 있으면 앞에 선생님이 그 강의하고 수업하는 걸 그린다거나 옆 친구 옆모습을 그린다거나 내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칙칙칙 그린다거나 그런 낙서를 잘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갖고 자꾸 스스로 실망하면서 뭐 그것도 치워버리고 그러기를 많이 반복했지. 그리고 아마 조금 형편이 돼서 내가 미술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좀 어느 정도는 했겠나 싶고 늘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도 만화. 야,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지 뭐. 지난번에 너 집에 갔을 때도 강아지 이렇게 그리고. 너 강아지 그리고 그거 재밌더라고. 재밌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내가 따로 한국에서처럼 일정이 없고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시간 날 때 조금 끌적거리다가 초기에 와서 초기에 끌적거리다가 또 그냥 거지부지 됐어. 그게 좀 아쉬워,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창작이라는 게 다 그 포맷만 다르지. 다 어쨌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머리에 생각한 걸 막 남긴다는 게. 그렇지.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공원에 있을 때 봄이 되면 이제 꽃이 예쁘게 많이 피잖아. 그럼 카메라 들고 나와서 이제 이게 찍는데 이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그 꽃이 요런 꽃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 때 하나하나 흔들리잖아. 나무잎도 이제 막 새로운 이제 나뭇잎 생겨서 얼마나 그게 프레시하고 예뻐. 한겨울을 지나고 너는 아직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막 예쁘게 보이고 막 앙증맞게 보이고 그런 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있어.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전체 풍경을 잡을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어느 한 꽃송이 하나,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 그래서 초점 앵글을 탁 맞춰하면 그게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데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그 모습. 아주 선명한 색깔의 이미지가 눈앞에 쫙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해갖고 쫙 해서 착 그렇게 해도 막상 뽑아보면 이제
뭐, 포커스가 나가갖고 희미해서 결국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선명하게 찍혀 나오는, 뭐, 옛날에 현상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든, 아니면 지금 폰카로 하든, 너무 행복한 거야. 찍는 그 순간도 행복하고, 몰입을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플로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 플로우, FLOW, 플로우. 그리고 집중, 이게 트랜스지.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결과물을 볼 때, 그 제대로 찍혔다 싶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행복하다, 그게.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제법 되고, 어떨 때는 막, 자세 탁 잡아가 꼼짝도 안 하고 그 포커스 맞추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하다. 그게 즐겁지 않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못하지. 음. 그럼 캠코더는 이제 막 좀 더 나중에 나왔잖아요. 캠코더는 이제 나중에 나왔지. 나중에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들, 그 움직이는 거, 동영상, 그 사진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있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 있는 그런 캠코더로 찍어서 녹화하고, 이런 거는 참, 이런 거대로 또 재밌지. 막 노니 콩쿠르나 막 그런 거 많이 찍은 기억나는데. 그런 것도 뭐 많이 찍었고, 또 리사이틀이랑. 뭐, 그렇지. 그런 것도 많이 찍었고, 또 너희들 뭐 재밌게 논다거나 뭐 등등등 할 때 그런 것도 찍었고, 또 뭐, 너 외갓집 갔을 때, 그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너가 외삼촌들, 외숙모들, 뭐 또 너가 외사촌, 동생들, 뭐 이런 뭐 모이면 뭐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잖아. 그런 사진들도 이제 찍어놓으면 참 좋거든. 그런 것도 아직 많이 있어.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 그러면 어, 이제 어. 이제 창작 활동 같은 것도 약간 그거의 연장선이네요. 아빠의 개인적 컨텐츠 만들고 그렇지, 이런 거. 이제, 그럼 유튜브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유튜브는 뭐, 너 아이라서 내가 시작도 못했고, 왜냐하면 이게, 그 IT 기술이니까, 뭐, 우리 나이는 이 IT 기술이 아무래도 어렵거든. 어렵고,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에서 내가 비교적 앞섰다고 이제, 자부를 하지. 왜냐하면,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그 학과에 우리 교수님, 그때가 열 한 두 명 정도 돼서, 12명 됐는데, 우리 과에서 내가 컴퓨터를 제일 먼저 샀거든. 우리 과 교수님들 중에서, 내가 컴퓨터를 제일 먼저 샀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배 교수님 있잖아. 그분이 내 걸 보고 내가 볼 때는 세미나신 것 같아. 세미나신 것 같아. 내 걸 보고 샀는데 훨씬 좋은 걸 산 거야. 나는 그 기본으로 샀고, 그때 왜 요즘 286이란 586이란 말 쓰지? 586, 486, 386, 286, 286 그전에가 하여튼 오래돼 이제부터 무슨 우리나라 PC 처음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그때 내가 샀던 것 같아. 음. 샀고, 또 우리 과에서 처음 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내가 컴퓨터 샀다는 걸 이제 자랑을 하니까, 우리 집으로 구경하러 오신 거야. 근데 자랑스럽게 이제 보였더니, 그걸 보고 와서 뭐 셈이 났는지 어쨌든 또 사서, 나는 집에 갖다 놨지만 그 교수님은 학교 연구실에 갖다 놔. 또 그거 구경하러 갔어. 그랬는데 또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번져나가서 또 어떤 교수님이 사고 사는데 또 어떤 교수님은 이제는 칼라다 하면서 또 칼라를 산 거야. 또 칼라를 구경 가니까 와, 흑백만 보다가 칼라 보니까 와, 또 이렇대. 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쓰면서 이제 이 컴퓨터 쪽에 익숙해지는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미국 유학파니까, 유학 가면은 이건 기본으로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손으로 다 쓰던 시절에 이거는 사무직원이나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들이 타이프라이터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가정에
타자기가 뭐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 타자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타이핑 연습도 해서 갔지만은 그래서 뭐 리포트 쓸 때나 논문 쓸 때나 뭐 다 타자 해갖고 이게 결국은 컴퓨터로 옮겨오잖아. 네? 이 타이프라이팅 하는 스킬이지. 이게 컴퓨터 할 때 컴퓨터로 올라오니까 우리 세대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는 찍을 수 있겠지만 이걸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전혀 몰랐으니까 그건 너가 처음에 뭐 다 해줬지. 뭐 같이 했다, 갑자 했다 하면 거짓말이고 다 해줬고 작년 11월인가 보니까 5년 됐다고 유튜브에 뜨더라고. 5년. 올라온 아니야, 5년? 15년 차, 15년. 15년을. 내가 5년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밖에 안 돼. 15년, 15 years. 15년 됐다고 이게 뜨더라고. 그래서 오, 진짜구나. 15년. 그래서 15년 그 역사 동안 너가 초기 한 몇 년 동안 완전 잡아줬지. 잡아주고 뭐 편집하고 뭐 다 했잖아. 나는 이제 너가 이런 주제로 찍어 달라라고 나한테 오더하면은 뭐 찍어주는 것만 해서 그걸 너한테 영상 주면은 너가 다 해가 썸네일 돌리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요즘은 이제 뭐지 프로미어 뭐고 프리미어. 프리미어 어 정식 이름이 뭐고 프리미어 아도비 프리미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요즘은 잘해. 아직도 뭐 못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기본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몰랐던 기능 계속 배워가고 있어. 그래도 이제 기본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초기에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갖고 뭐 이렇게 기교 같은 건 별로 없지. 그래 그걸 배워서 내가 이제 어 자막도 달고 뭐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결국은 조금 더 고급화 하려면은 프리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도 많이 도와줬지만 프리미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어려웠어. 이것 때문에 막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하고 머리가 빠개질 듯이 진짜로 골치야 하는 거잖아. 뭐 하다가 치우고 하다가 치우고 몇 번이나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서 하는 만큼은 알잖아. 그만두더라도. 또 다음에 시도하면은 하는 만큼 앞에서 그만둘 때 알았던 그만큼 또 있으니까 또 약간 낫고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기본 프리미어의 기능을 익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큰 어려움 없이 하기는 해. 다만 고급 기법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왜냐면 워낙 뭐 이렇게 내가 처리해야 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뭘 길게 집중해서 뭐 그거를 내가 익혀보자 배워보자라는 이게 잘 안 돼. 그 그래서 나는, 그 편집할 때 잠깐 이거 마저 하고 마칠게. 편집할 때 이제 보면은 또 역시 이 사진 찍을 때처럼 몰입하는 거야. 음, 그리고 그 자막을 달 때 보면은 이제 그 들리는 말을 또 이게 집중해서 또 들어야 되고 또 그걸 일차적으로 자막을 달다 보면은 또 오자도 나오고 놓친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몇 번 듣고 또 맞춰 나가고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 싶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다 해놓고 보면 뿌듯한 거야. 이게 그 퀄리티는 둘째야. 내한테는 일단은. 퀄리티는 둘째고 뭔가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질 때 그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어, 행복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봐주느냐 안 봐주냐는 그런 문제가 남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소모가 이렇게 커서 과연 이게 말하자면 efficiency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거 따지면 또 뭐 또 할 말이 있고 그 뭐 좀 반성할 부분도 뭐 물론 있어. 그런데 이런 재미를 내가 놓친다고,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또 아쉬운 것도 또 있어. 그래서, 어,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는 의미 있다 생각하니까.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어떨 때는 아깝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너 그랬죠. 이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음. 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이거 누가 봐줄까? 부자지간에 때로는 뭐 잡담 같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대화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뭘 누가 봐줄까 싶어서 글쎄라는 이제 반응이 먼저 나왔어. 내가 하자 했을 때. 근데 너가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도 보면은 내가 이것도 이제 너는 그냥 올리지만 나는 또 편집해서 뭐 하루 녹화한 걸 갖고 뭐 두 개나 세 개나 주제별로 잘라서 이것도 보면은 내가 편집하면서 또 느끼는 거야. 이제 오늘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지만 뭐 옛날 이야기 동안 많이 해왔잖아. 너희들 어릴 때 또 너가 처음에 라이프 코칭 시작했을 때 또 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뭐 등등등 그런 얘기 나눌 그것도 편집할 때 내 기억이 나거든. 자막하면서 그래 하면서 난 또 돌아보는 거야. 대화 나눌 때도 돌아보지만 그 편집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돌아보고 이거는 난 정말 생각 못 했는데 또 맞아. 내가 또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걸 이제 자막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어떨 때는 배울 때도 있고 너한테 배울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말 해놔놓고도 참 그 말 멋있다라고 또 배울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그것도 또 뿌듯한 거야. 그럼 이제 집중을 뭐 엄청 하는 거지. 그 플로우 상태고 트랜스 상태에서 나는 거기에 몰입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연 누가 봐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려보면, 뭐, 100, 200명 정도는 뭐 기본으로 나오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뭐, 500명, 1000명도 되겠지만, 아직 그런 정도는 없고, 어, 뭐, 올려놓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100, 200명 뭐 정도는 기본 나오니까, 그 100, 200명이 꾸준하게 보는 뭐 사람들인지, 들쑥날쑥 하면서 한번 보고 나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봐서 그렇게 채워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적어도 단 10명이든 뭐 50명이든 그래도 꾸준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내용이 다 의미 있는 이야기잖아. 다는 아니지만 뭐 잡담 같은 것도 있지만 잡담 그조차도 어떨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의미를 찾고 또 그 보람을 느끼니까 이 편집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내가 또 다른 일로 등등 바빠가 중간에 몇 편까지만 하고 지금 많이 지금 비어서 빨리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 근데 다음에 최근에, 잠깐만. 어, 그래. 뭐 일단 너 시간 나좀 쉬고 너 시작해. 최근에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사람들이 한국말 모르고 그냥 듣는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말 모르고 그냥 들어. 그냥 아빠랑 어떻게? 이렇게 그 부적끼리 대화 나누고 있는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부음으로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나? 진짜,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근데 나는 이제, 난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연구실에 두고 그리고 집에 두고 이러니까 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그 나는 컴퓨터를 놀려고 쓰는데 난 어릴 때 아빠랑 컴퓨터를 생각하고 아빠 항상 이렇게 논문 쓰고 막 원고 작업하던 게 생각이 나요. 책을 많이 쓰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빠 동년배 교수님들을 보고 아빠가 저서수가 많았어요? 그때? 제일 많지. 응.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아. 어. 근데 우리 과의 동료 교수님 중에 내만큼 책을 쓴 분도 없지만은 저서 몇 권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답습이 되는 게 코치 중에서 나만큼 컨텐츠 많이 뽑는 코치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이제 맞아. 내 지금 말한 대로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 듣고, 어?
듣고, 또 아빠가 TV에 출연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너도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런 게 다 모이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난 컴퓨터에 대한 기억은 참 많은데 난 아빠 연구실 가가지고 막 그 뭐냐 컴퓨터 하는 것도 좋고 막 그 막 컴퓨터의 기억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너희 어릴 때 어린이용 컴퓨터를 사줬잖아. 응, 기억나지? 코보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산에 살았지만 부산에서 두 번째를 하더라고. 두 번째. 이거 비싸기도 했어. 첫 번째는 누구냐 물어봤더니 어느 사장님이더라고. 어느 사장님이라. 그 그러니까 선배 교수님 아니야? 사장님 정도 되는 집에서 사는, 사주는 컴퓨터인데, 어린이용 컴퓨터인데, 아빠가 두 번째로 샀으니까, 얼마나, 아니, 진짜 그런 부분은 자부심 가져. 우리 자식한테 도움 되라고, 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그 어린이용 컴퓨터를 사서 너희들한테 줬다라는 거, 그거라.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누구냐? 사장님이더라. 그리고 교수 월급이나 이거를 사장님하고 비교 안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뭐 첫 번째는 너희들에 대한 뭐 사랑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되는 쪽이라면은 뭐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한다. 이게 결국은 뭐 훌륭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니까 엄마나 나나 늘 그런 이제 교육관으로 살았고 너희들한테도 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컴퓨터도 아빠 컴퓨터도 물론이지만 또 너희가 너희 수준의 컴퓨터를 만지면서 또 쉽게 적응하고 익히고 프렌들리, 유저 프렌들리 너희들한테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했던 거야. 그래서 너가 음. 컴퓨터 전공을 했고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쭉 해왔다는 거는 결코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나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나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 안 좋아하더라. 근데 이제 내가 그 프랑스에서 아, 처음으로 그 여행 브이로그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 한 4초짜리 영상들을 이렇게 수시로 음, 찍어가지고 음, 음, 그것들을 이제 집에 와서 짜집기를 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몽마르트 간 거, 그리고 막 뭐 그래, 14구의 벼룩시장 그래, 간 그래. 거, 뭐 음.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해놓으니까 그 딴 때는 내가 이걸 못 느끼는데 이 여행 브이로그를 이렇게 딱 찍으니까 그때 갑자기 딱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랑 아, 이거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그냥 아빠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그냥 막 내가 내 폰 할 것 같다 하는 오케이. 이런 그래, 그래, 생각이 그래. 드는데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확인하고 막 뭐가 이러니까 이제 아, 아빠랑 어릴 때 막 계곡 같은 데 가서 막 캠코더 하고 또 막 뭐 실내에서 막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막 그러니까 또 막 그 유타 같은 데 가고 마운트 러시모 같은 데 가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 캠코더 얼마나 이거 열심히 찍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찍을 때는 모르다가 이제 그러니까 난 내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유튜브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빠가 어릴 때 이렇게 딱 그랬는데. 그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약간 재미를 들여서 이제 어디 어, 놀러 갈 땐 이걸로 이렇게 찍어서 항상 그 여행 그렇구나. 브이로그를 찍는단 말이에요. 반갑다. 음. 반갑다더라. 그래서 반갑다더라. 그 막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나 혼자 시애틀 다니는 건데 이거 누가 보나 이러는데 꼭 그러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와요. 아, 너 앞으로 갈 때 꼭 그런 거 더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뭐 참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또 답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난 신기한 게
나도 다작이고 아빠도 다작인 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나는 아빠의 저서가 몇 개인가 이런 걸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어, 내가 아빠가 말씀하신 거 컴퓨터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잠깐만. 근데 아빠는 내가 기억하기로 아빠 컴퓨터 하면 항상 원고하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아빠 옛날엔 밤 진짜 많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밤을 미친 듯이 새가면서, 그러면 아빠 얼마나 다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서 여쭤보니까 다작을 한 게 맞네요. 정정해보자. 그 밤을 새운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빠는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어. 그 밤은 새우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잘 때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응,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들 때까지는 최소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이제 보는 건데, 뭐 그때도 일하고 있었겠지.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음. 밤새도록 일한 것 같이 보이긴 해. 근데 실제로 너는 그 밤새는 거는 학교 때도 거의 그걸 못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아빠는 잠이 많아.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해갖고 밤을 못 새워.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내가 밤을 엄청 많이 새운 걸로 오해할까 봐 내가 정정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한 거는 맞고 음. 열심히 한 거는 맞는데 내가 어느 날 한번 카운터를 해봤어요. 왜 교수가 되면은 그 자기 이제 저서와 논문 이런 거를 어 보호를 한단 말이야. 1년 단위마다 이제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몇 편 썼고 뭐 책을 뭐 얼마 썼다 번역을 했다 안 했다 또 사회봉사 활동으로 뭘 했다 뭐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또 뭐 어떤 그 이벤트의 지도 교수로 뭐 따라갔다 어쩌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그 보고하면 그거 갖고 점수를 내 갖고 말하자면 이제 승진도 시키고 뭐 그 수준 미달되면 승진을 또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었는데 아빠 시절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매년 이제 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작년에 저작년에 그럼 난 또 그걸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폴더에 또 내가 논문을 쓸 때마다 리스트 어 저서를 낼 때마다 번역서를 낼 때마다 근데 세리 봤어 어느 날 해보니까 내 이름이 단독 저서 구분을 그렇게 한다. 단독 저서 단독 번역, 공동 저서, 공동 번역, 요런 식으로 되게 구분해. 그래서 이제, 뭐, 그거마다 그 점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해. 근데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종류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글을 한번 세보니까,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60여 권이 되더라고. 60여 권이 돼. 리스트가 쫙 있어.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단독 저서, 공동 저서, 단독 번역, 공동 번역 글로 또 구분해 봤어. 구분해 보니까 각각 몇십 건씩 되는 거야. 그럼 공동 저서 같으면은 많으면 한 10명도 돼, 한 권에. 한 권에 10명 이름도 들어가. 또 2명 이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명 이름 같으면 뭐 사실은 내가 기여한 거는 챕터 하나 정도 쓴 거야. 예를 들어서 챕터 하나. 그걸 내가 저서라고 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그 평가할 때는 그 점수 배점이 낮아. 그래서 단독 줬으면 100점을 맞아.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아. 근데 이제 공동일 때는 n분의 1로 나눠. 그러니까 2명, 2명이 했다면 50점, 3명이 했다면 뭐 각각 40점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 기준이 있어 갖고 근데 어쨌든 내 이름이 들어간 거를 조사해 보니 60여 원이 되더라. 그때가 아마 벌써 한 30년은 됐을 거야. 지금부터 30년 전쯤.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30년 전. 하여튼 30년 전. 30년은 좀 그렇고, 적어도 20년 전은 될 거야. 왜냐하면 그 후로는 내가 뭐,
옛날만큼 이제 책을 많이 쓰거나 그건 안 했거든. 그 다음에 논문을 또 보니까 100편이 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다작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응. 왜냐하면 퀄리티 문제가 항상 시비거리가 돼. 퀄리티 문제가 한 권을 써도 정말로 명저가 될 수가 있고, 그 한 권이 뭐 세계적인 명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분야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명저가 될 수 있고, 또는 무슨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한 권이라다만 한 권이지만 퀄리티적에서는 최고거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반면에 이제 그렇게 다작을 하다 보면은 그런 퀄리티에서 시비거리가 되고 뭐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학계에선 좀 그렇게 그렇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또 뭐 이걸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은 못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너 말 맞다나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할 때 플로우 스테이트가 되니까. 그렇지. 플로우 스테이트가 되는 거, 플로우 스테이트가 되니까 이- 한번 앉으면은 응. 계속 쫙 가는 거지. 맞아요. 화장실 나도 갔다 오고 뭐 물 한 한 번 모금 마시고 앉기 어, 시작하면 나도 어, 뭔가 이게 그냥 쫙 되는 어.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고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서 같은 경우는 이번 기본은 머리에 있잖아. 응. 기본은 머리에 있지만 머리에 있는 것만 갖고 안 되거든. 정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인용 같은 거 이 내용을 쓰려는데 뭐 대충 줄거리는 알지만 줄거리를 알아서 말로 하는 것하고 그걸로 글로 옮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글로 옮기려면 정확한 소스를 다시 점검을 해야 돼. 그럼 이 내용이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정도 있다는 거를 해서 그 책꽂이 있는 그 책을 끄집어내 갖고 여기 펴놓고 그걸 보면서 인용할 건 인용하고 뭐 무슨 책 몇 페이지 쓰고 또 요거 하다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또 나오면 그건 또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챕터를 쓴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미리 딱 갖다 놓는 거야. 미리 갖다 놓고 메모할 거는 메모해놓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옮겨가고 나중에 또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이걸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착착착 나간다고. 근데 그래서 번역 같은 거는 원서 펴놔놓고 바로 번역 축축 들어가거든. 바로. 그러다가 이제 한자 같은 거, 뭐, 안에 영어 단어에 어느 단어가 이게 좀 그러면 또 그때 또 사전 찾아보고 또 하고. 그래서 일단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프로프 리딩 하면서, 또 표현이 어색하다.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또 다 또 고치고. 또 어떤 건 도저히 내가 번역이 안 되는 거는 비워놓고 다 해서 또 한 번 다시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어쨌든 플로우 스테이트가 안 되면 그렇게 안 돼. 플로우가 안 되면 그게 안 돼. 플로우라는 나도 게 몰입이고 집중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태라는 거 뭐 또 자꾸 플로우한데 그게 뭐냐 플로우 물결의 흐름 이런 걸 뭐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신 상태가 어느 상태 집중 상태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집중 상태로 보면 돼. 오케이 고 아니, 그래서 나도 나도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제 회사 다닐 때 공동 번역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 그 나도 그 뭐냐 이제 코칭 시작하고 책도 쓰고 또 막 한글 책 번역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그런 게 어릴 때 그런 걸 봐왔던 게 뭔가 많이 이렇게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어릴 어릴 때 때 또 내가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뭐 날라리 뭐 띵까띵까 뭐 이러고서 노는 모습만 보였다면 뭐 그게 안 되잖아. 그런 모습 본 아이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뭐 술 마시고 뭐 띵까띵까 하는 그런 쪽으로 풀리기가 쉽다는 거지. 그 나가기 쉽고. 아무튼 그냥 또 집에 아빠 대학원 제자들 오면 아빠한테 논문 그거 리뷰 받고 막 엄청 침울해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누가 침울해? 대학원 학생들이. 제자들이 아, 제자들. 이제 그렇지. 논문 시도인데 뭐 좋은 소리 논문이 들을 엄청 일은 별로 없지. 까였겠죠. 예, 그래서 와, 이게 학생이 잘 써봐야 뭐 뻔하니까 좋은 소리 들을 일은 잘 없고 이건 왜 이랬어?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주어가 돼갔냐? 이게 왜 목적어가 빠졌냐? 이거 왜 따옴표를 안 했냐? 이거 왜 참고 문헌이 없냐? 그래
보통 내 그 코넬 다닐 때 보면은, 이 보통 아버지가 교수면은, 아, 이 보통 자식도 PhD로 가던데, 그렇지. 희한하게 난 박사가 하기 너는, 싫더라고요. 너는 박사가 그래. 너 둘은, 너 남매는 왜 박사가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 뭐, 너희들, 석사까지는 알겠는데, 희한하게 박사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 아빠같이 되기 싫다 이런 거 혹시 없었나? 아니, 그런 거보다 뭔가 막, 오히려 약간, 뭔가 환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 어? 뭐, 환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자, 뭐, 그러면 그 말 하니까 내가 좀 또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기보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배가 불러서 그래. 맞아요. 배가 불러서 그래.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아빠는 배가 고파서 그랬어. 맞아요. 배가 고파서는데 배가 고파서 그랬어. 그러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래. 나도 이제 내가 나를 돌아본다고. 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나 왜 그렇게 책을 쓴다고 그렇게 매달렸을까? 논문 쓴다고 그렇게 매달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배가 고파서 그래. 결핍이라, 결핍. 그럼, 뭔 배가 고팠는데요? 무슨 결핍인데요? 하면, 너가 한번 개수해봐. 추측해봐. 아빠가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부분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렸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했을까? 근데 생각에 학구열이 배워야 한다는 그 배움에 대한 이게 애초에 안 깔려있으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배움에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뭐 책을 많이 쓴다, 뭐 논문을 많이 쓴다, 이거하고는 또 조금 결이 달라. 뭐 물론 연결될 사회적, 수는 있지만, 사회적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나한테 모델이 된 분은 아마 이제 그 이형덕 교수님, 지도 음. 교수님이었을 거야. 이제 지도 교수님이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지. 예. 너희도 뭐 여러 번 뵀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분도 참 어렵게 공부하셨거든. 시골에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일찍 받아들였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이제 처음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지. 보통은 목사로 만족한다고. 왜냐면 목사가 되면 어쨌든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만 능력이 있어서 교인 수를 부르고 교인 수를 이제 증가시키고 교인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확장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살기가 훨씬 낫지. 자가용도 굴리고 뭐 훨씬 사장님 중에도 큰 회사 사장님 되는 거지. 어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거보다 이제 공부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두 번이나 가셨잖아. 그 박사학위 두 개란 말이야. 박사학위 두 개라.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교수를 하다가, 목사이면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까지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이 얘기는 여기라. 너는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를 거야.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칭송받는 또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계에서 상담학계라고 말할 수 있어. 상담학계에서 리스펙트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상담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 근데 이 부분은 들은 적이 있나, 뭐 알고 있는 거가 처음 듣나? 집단 상담 이것 그렇지, 때문인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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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우리나라 상담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상담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뭐 바꿨다 할까?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할까? 뭐 그렇게 평가될 수 있고 그거를 당시에
어, 웬만한, 예, 교수나 학자들은 그걸 다 인정했어. 더군다나, 지방 대학에, 지방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 점 때문에 학회장도 하고, 전국적인 인물이 됐거든. 어. 그래서 나는 그 덕을 많이 봤지. 왜? 그분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교수님의 제자라는, 그것도 수제자라는 또 이름을, 그렇게 불렸거든, 나는. 그 교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렸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또 대접해줬어. 나는 이제 덕을 본 거지. 그 교수님의 덕을 본 거야.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어, 나를 또 소개를 해주면, 아니, 그치? 그 교수님이 나를 소개해주면 당연히 나한테도 아우 하고 또 그게 되잖아. 그럼 나는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덕을 많이 봤어. 그리고 또 내 이름,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 교수님의 제자다. 아니면 또 수제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불리니까 뭐 덕을 봤지. 그게 이제 나한테 작용한 게 또 커요.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 넌 이건 처음 들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두 번이나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담의 어떤 트렌드 또는 무브먼트, 최선진국인 미국에서의 상담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익혀갖고 우리나라에 전파하거나 접목하거나 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집단 상담이란 말이야. 그전에는 집단 상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없었어. 그냥 상담은 1대1로 앉아갖고, 막 그냥 고민, 당신 고민 뭐냐, 너 고민 뭐냐, 그리고 고민을 위주로, 또는 뭐, 요즘은 트라우마란 말 쓰지만 옛날엔 트라우마란 말 그렇게 없었어. 근데 어쨌든 고민이 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뭐, 잠을 못 잡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뭐, 같이 해결하는, 뭐, 그런 1대1의 세션, 그것뿐이어서, 그게 당연히 상담은 이런 거다라는 하나의, 뭐, 기본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갖고 온 거는 10명이 모여갖고, 둘러 앉아갖고, 진행하는 그런 상담이었어. 그러니까, 그룹 카운슬링이지. 그러니까 오해를 어떻게 받느냐면 저게 무슨 상담이냐. 심지어는 같은 과에 그 이영득 교수님 계시던 그 과에 같은 과에 친한 교수님인데도 빈정대는 거야. 그게 무슨 상담이냐. 개모임이지. 개모임이란 이름으로 폄하를 받을 정도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 카운슬링 집단 상담이란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인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점점 커져 나간 거야. 그 처음에는 그 대학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갔고 다른 데서 그거 배우러 오는 거야. 학생들도 오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오고 대학원생들도 오고 그리고 커져서 이게 전국으로 서울로 이제 서울 학회에서 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집단 상담은 뭐 그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중요한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언제부터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갖고 전국 스타가 됐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항상 그런 데 대해서 강의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나는 그게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뭐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같이 가고 따라가고 어느 날 이것도 내가 이제 교수가 되고 뭐 1, 2년밖에 안 됐을 때야. 교수님이 이제 뭐 전화가 왔던가. 왜냐하면 뭐 지역이 달랐으니까. 언제 뭐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학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어, 남기고 싶은 내용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음성으로 하지만 내가 일종의 정은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나?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야. 뭐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뭐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기록으로 남는 내용인데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학교 이런저런 일로 그때 항상 이분은 이 학교에 뭐 중책을 맡았어. 뭐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전문대학 왜냐 대학교가 있고 보통 사립대학에는 대학교가 있고 부설 또 전문대학이 있고 그랬어. 어. 그래서 그때는 전문대학이라고 안 불렀고 전문학교라고 불렀어. 전문학교. 그래서 전문학교니까 교장이야, 교장.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어. 나는 거기에 조교를 한 거야. 거기에 조교를 한 거야. 나중에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학장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만뒀을 때야. 나중에 교무처장을 하고 대학원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주요 보직을 다 맡았는데 그러니까 늘 바쁜 거야. 늘 바쁘니까 바쁜 대학원 시절이니까 대학원 시절에 늘 바쁜 그때 내가 조교 노릇을 계속 했지. 그러고 이제 몇 년 미국 갔다 와서 내가 교수가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교수 대 교수로서 또 대화도 하고 많이 그랬지. 근데 어쨌든 어 그날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학회에서 집단 상담을 리드해야 음. 된다. 그게 내보고 네가 좀 대신 좀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 어떤 분이 그 참여하느냐니까 교수 몇 사람 있고 다 대학원생이다. 그 말 딱 듣는데 다 대학원생이라 했으면 내가 나도 교수니까 뭐 부담을 안 갔을 때 근데 교수님 몇 사람 있다 이거야. 그 말 듣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지방의 촌놈이 아니 그게 제가 가면 안 되죠. 우리 교수님 보고 다 모이는 자리인데, 아이고, 하고 내가 이제 뺐어, 한 발 뺐어.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서, 너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그렇게 탁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아니, 선생님이 되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냐는 마음이 올라왔어.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아예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뭐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허락을 했고, 대단히 부담을 안고 이제 서울 간 거야. 학회. 가보니까, 오, 한 2, 30명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에 큰 뭐를 빌려갖고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하여튼 뭐 숙박을 같이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와, 큰 방이 가득 삥 둘러앉은 그런 방에서 전부 이제 나만 보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 나는 이제 교수 된지 뭐 첫해인지 둘째 해인지 뭐 모르겠을 정도 아니 신참이란 말이야. 그때 나이가 내가 서른 하나에 교수 됐으니까 음. 그 이듬해면 서른 둘하니까 그때고 대학원생들도 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친구도 있었지만 나보다 많이 많거나 대학원생들 교수님이야 당연히 50대 뭐 50대 정도 4, 50대 50대 정도 이렇게 됐는데 딱 거기서 처음 만나는 거지 나는. 왜냐하면 그 교수가 됐지만 아직 학회는 아직 제대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지도 교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턱 가서 신출내기가 나가 있으니까 뭐 좀 속으로는 못마땅했었겠지. 그러나 이제 뜻은 전달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고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그게 엄청나게 뭐 히트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어. 그래서 내가 졸지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중앙 무대에서 학회 중앙 무대에서 알려지게 된 거야. 그 알려지게 된 게, 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 거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단 상담이 거의 불모지라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새롭다. 뭐 그런 내용 같아. 그것도 실제로 이제 그게 증명이 된 셈이라. 근데 내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리고 나는 유명해졌어, 사실은. 그분의 수석 제자인 다가다가 그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해왔고 교수로 있으니까 이제는 뭐 나를 무시 못하는 그런 게 됐는데 자, 얘기 좀 길었다마는 우리 교수님이 늘 바쁘니까 나보고 이 책을 좀 번역을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면 내가 번역을 다 해갖고 탁 갖고 하면 좋다고. 그러면 공동 번역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가 책을 출판하고 그러기를 몇 권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 이름으로 저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와서, 그 앞에는 번역만 하다가, 저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수를 내면서 계속 쭉쭉 했는데, 이분이 그런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좁게 보면 상담학회라는 그 굴레 내에서 넓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이 상담, 작게는 상담, 크게는, 아니,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 그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파퓰러, 해진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영향을 계속 받았고, 또 나는 그 혜택을 또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분은 책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서는 실제로 많이 못 냈어. 내가 많이 서포트 해갖고 내가 한 걸 갖고 이름 같이 해서 뭐 발표하는 이런 건 또 있었고 논문도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그게 내한테는 이제 백인 것 같아. 백이다 보니까 한번 앉으면 그냥 쭉 가는 그쪽으로 뭐 가면서 이제 그렇게 프로덕션을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최면을 하면서 노선을 바꾼 거 아니야? 전통적인 제도권의 상담에서 최면 이걸 하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탈한 거지. 이탈, 한 것도 나는 그 우리 교수님이 선구자적으로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시작하면서 했던 그거하고 나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당당한 거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지, 학교에서. 뭐 이상한 거 한다고. 갑자기 사비가 됐다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지만 내가 그때도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을 들었어. 뭐 개모임 한다 그 말도 했지만 저게 무슨 상담이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꿋꿋하게 뭐 갔듯이 나도 그렇게 이제 그 영향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다.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도 있다라고 생각한 이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었어. 그럼 결핍은 뭔데요? 어? 결핍. 결핍은, 그거는 결핍하고 또 별개인가? 결핍은 이제, 왜냐면 나는 힘들게 공부했잖아. 힘들게 공부했고 또 교수가 됐고. 근데 난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군다나 또, 젊은 날에 또 교수가 되다 보니까 푹 익지 않았다. 나이를 좀 더 먹고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이러면, 좀 어느 정도 세상 경험을 갖고 하면 좀, 익은 사람이 되는데, 너무 젊은 그 시절에 그렇게 한꺼번에 촉촉 해버리니까 익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썩 뭐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썩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간간히 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게 나한테는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음, 내가 또 뭔가 좀 당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조금의 열등감, 조금이라기 모르지 어쨌든 열등감, 결핍감, 그래서 좀 뭔가 커버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어, 이 부분이 또, 내가 서울 쪽에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어. 왜 지방이라 하는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이라는 데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여기도 대도시인데,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렇지만, 지방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건,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감이라 그럴까? 좀 뭐 결핍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좀 충분하게 이렇게 소화시키거나 충분하게 좀 이렇게 갖추는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프로덕트를 내놔야 된다. 이런 심하진 않지만 강박적인 그런 마음도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게 이제 나를 푸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나는 어떻게 보면 즐겼지. 또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기꺼이 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사귄다거나 사회생활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간은 거의 없었지. 보통 젊은 시절에 그 우리 학교에 또 젊은 교수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날 불러내. 이제 또 이제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러내서 뭐 하냐. 술 먹으러 가는 거야. 그 마치고 학교 마치고 퇴근할 때 보면 젊은 교수들 어울려갖고 오늘은 어디서 갖고 간다. 나보고 설교서 오라고 가면 돼. 아, 난 바쁘다고 난 늘 빠졌거든. 그러면 우리 젊은 교수들은 늘 보면 술 먹고 뭐 하는 그런 문화가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라. 나는 그런데 절대 안 갔어. 안 가. 거기 만약 가버리면 뭐 이제 내가 이렇게 못했지. 근데 완전히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뭐 집 학교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시간 뭐 거의 허약하는 범위 내에서 몰입하고 뭐 어떤 그런 거인데 그 밑바닥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월급 나오겠다. 뭐 먹고 살면 되지. 그런 거지. 혹시, 이런 이야기는 진짜 너한테도 처음이다. 음, 어. 혹시 금요 모임의 끝에, 아, 그래. 그게 이제 금요 모임에서 출발했지. 음, 그래. 혹시 금요 모임의 끝에 소감을 얘기했나요?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금요 모임 세션 끝에 항상 소감을 공유하는 그런 게 아, 혹시 그렇지,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항상 소감을 공유했지. 자, 왜? 이제 마칠 시간, 항상 2시간을 했거든? 2시간 하면 이제,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각자 한마디씩 합시다. 이제 그게 늘 그렇게 말했어. 자, 각자 한마디씩 하고 마칩시다. 왜? 왜냐면은, 너가 그렇게 이제, 하나? 왜냐면은, 이제 나의 와이프는 아, 우리 가족이 된지 이제 어느덧 10년이 넘었지만 아무튼 그렇지. 이제 우리 가족의 이거를 모르잖아요. 아, 나에 비해서. 아. 근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방문하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소감을 궁금해 하셔? 이러는 걸. 나는 그런가?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아빠랑 있을 때마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아, 그래, 오늘 모였는데 소감 한마디. 자, 오늘 이거 봤는데 소감 한마디.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감 한마디. 그래서, 음, 나도 아빠가 왜 이렇게 소감을 궁금해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금요 아, 모임 얘기하니까, 혹시, 왜냐면 우리도 정토회에서 마음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금요 맞아, 모임 맞아, 끝에 소감 나누기를 했나 싶은 맞아. 거예요. 그럼 너는 코칭 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쉐어링 안 하나? 피드백 나는 이제, 주고받고 뭐 마무리 그렇게 안 하나? 난 정토회 활동하고 나서부터 해요. 뭐를? 정토에서 그 마음 나누기 하는 그 프랙티스를 배우고 그래, 나서, 그래, 그래. 코칭을 했다고?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코칭이나 그 집단 상담이나 그런 거 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마무리할 거야?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래, 오늘 끝이다. 안녕,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죠. 아니, 그걸 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그걸 나도 이제 해야, 하는 입장에 보니까 그 중요함을 그래. 알겠어요. 그걸 그게 유서 해야, 깊은 그래. 금요 모임의 그거구나. 그러니까, 금융 모임이 그거고 집단 상담도 그렇고, 상담도 마치고 나면은, 최면을 마치고 나면은, 자,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응. 어, 뭐 소감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몰라갖고 또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할 때 뭐를 느꼈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또 그래서 해보니까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러면, 예, 하고 뭐 할 때는 솔직히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중간에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눈물 날 때는, 이거 내가 막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또 그런 말이 나오면 내가 또 해줄 말이 있고, 이래서 마무리가 이제 랩업이 되는 거야. 래핑업, 음. 랩업. 정리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집 금융 모임 할 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인공 된 사람은 꼭 이제 그 교문 밖에 나가면 포장마차가 있어갖고 오뎅도 여기서. 팔고 거기 가서 소주를 사고 오뎅 먹고 그 값을 본인이 지불하는 그런 게 하나의 전통이 참 재미있었어. 얻어먹는 재미도 있고 또 주인공으로서 내는 재미도 있고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뭐 덕분에 오늘 잘 먹다 하는 그것도 들어서 좋고 말해서 좋고 또 아이고 예, 예 오늘 제가 한턱 뭐 제가 오늘 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뭐 이제 이거지 그지. 내가 또 오늘 대접했다는 데 대해서도 또 좋고 뭐 예. 그러면 요즘에 아빠가 하는 교육에서도 금융 모임처럼 아빠가 운영을 해요? 그거는 안 해. 왜냐하면은 시간 소모가 많이 돼. 음. 내가 최면하고부터는 이제 좀 또 마음이 달라져 갖고 집단 상담을 안 해. 첫째 이유가 이 시간 이제 내가 최면할 때보다 에피시언시가 떨어져. 음. 음.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뭐 이렇게 시간 대비 요새 가성비라 그러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 만약에 최면을 안 했다면 그건 계속 했을 거야. 왜냐하면 최면을 하면은 뭐 훨씬 스피디하게 어떤 성과를 얻고 결과를 얻고 그래서 뭔가 답을 얻어갈 텐데 집단 상담에서는 그만큼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만큼 안 되는 그것 붙들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최면 배우고부터만 최면 공부하고부터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 음흠. 그래서 그 최면하고부터는 내가 더 이상 안 하지. 그 학교에도 안 가고 학교 가면 그냥 지루해. 강의 듣는 것도 지루하고 뭐 상담 사례 발표하는 것도 들어봐도 또 지루하고. 왜냐면 난 답이 다 보이는데 그걸 붙들고 10회기, 20회기 끌고 가면서 아직까지도 해결 못해가 숙제로 남겨놨다고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숙제로 남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답 없어. 그러면 이제 10회기를 발표하면 1회기 때 이루어졌던 대화를 갖고 분석을 하고 앉았다. 상담자의 상담 언어가 뭐 이럴 때 이런 질문하는 게 뭐 맞냐 안 맞냐 또 이렇게 상담자가 반응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지고 있다. 그 그래서 얼마나 그렇. 최면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지루하고 어 답답하냐 그거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최면하고부터는 예, 더 이상 안 한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뭐 가치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최면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별로 매력이 없지, 지금은. 오케이.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뭐 아무튼 재미있는 카메라에서 시작돼 이야기였네요. 갖고 카메라에 시작돼 갖고 별 얘기 다 나왔네. 음. 네, 재미있네요, 어, 오늘은. 그렇네. 나도 하고 보이 또 늘 할 때는 재밌어. 뭐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너 질문 받다 보면 또 뭐 묻혔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또 그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반성한다. 아. 자, 그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너는 뵙겠습니다.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 우리는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로 들어가니까, 그래. 잘 지내라. 바이. 바이. 자, 시청자 바이. 여러분들도 바이.